이제 2편 중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마찬가지 삼지선다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 중심이고요. 아까 1편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집 질서라든지 아마 법규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 내용들 중심으로 잘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 있는 자. 그죠? 우리가 이제 없는 자는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유용했을 때는 3년이 지나야 되고, 그죠? 업무 정지를 받았을 때는 2년이 지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파산됐을 경우에는 복권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통상적으로 2년이 지나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정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유용한 악의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2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당연히 우리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파산되는 경우에는 뭐 파산되고 나서 6개월 뭐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파산은 복권이 돼야 됩니다. 파산은 복권이 돼야 된다. 그냥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여러분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것 때문에 벌금,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제재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될 수 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와요. 음주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사가 되는 부분. 음주운전, 물론 음주운전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해, 사상죄, 우리가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일으켰을 때는 여러분 처벌받잖아요. 그럼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벌이 끝난 다음에 2년 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설계사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교차 모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한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겸용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종 업종입니다. 이제 생명보험 회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보험 회사인데 만약에 손해보험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면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겁니다. 이게 1, 2, 3인데 실은 우리가 1만 팔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도 팔 수 있고 3을 팔 수 있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실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손해보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가지고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면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설계사지만 손해보험 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고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하는 한 개의 대리점을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교차 모집에 해당한다. 교차 모집을 하는 설계사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해당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법령에서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교차 모집 설계사 양측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틀렸냐면은 한 개의 대리점을 위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개의 회사를 위해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모집하는 경우에 교차 모집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은 아니고요. 대리점은 해당 사항 없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산보험회사, 그죠? 여러분들 재산보험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에 다니시는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거,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차 모집이라고 한다. 대리점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통신으로 모집을 해도 여러분들 홈쇼핑 방송 보시면 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설계사에 영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MC들, 아나운서들이 다 영업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통신 등을 이용해서 모집하려는 자는 별도의 모집 자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모집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위해서 통신수단 홈쇼핑을 통해서도 보험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보험 모집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 보험 모집 자격이 유자격한 사람한테 유자격한 부분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요거는 여러분들 간단한 거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카드사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카슈랑스는 한 지점에 은행 한 지점에 몇 명만 영업을 할 수 있냐면 2명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왜? 다 보험 팔면은 보험회사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져 판매 자격이 있는 2사람한테만 판매할 수 있고요. 반드시 그 지점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차 마시면서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정답은 2명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2명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험금 대리인 청구,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입니다. 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이제 치매 같은 거 들었을 때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나 사고 나기 전에 어떤 거에 가입하는 겁니까? 자기 보험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자기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 요 보험일 경우에 뭐를 지정할 수 있다? 대리 청구인, 나 보험금을 이 사람이 청구해도 보험금을 주세요. 왜?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가 보험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든 보험회사에다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든 그 보험 계약을 든 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그 회사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어디다 신청한다고요? 대리 청구인 지정은, 대리인 지정은 어디다 신청한다고요? 어디다 청구한다고요? 보험 회사에다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자, 여기 보면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공시한다. 그럼 이건 전부 다 누가 공시하는 거예요? 네, 협회가 공시하는 겁니다. 협회의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그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할 수 없고 어디서 한다고요? 비교 공시는 비교자가 들어가면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공시하는 내용 중에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란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회사 상품의 공시율, 보험료, 해지환급 등을 비교 공시한다. 뭐라고요?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 누가 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가 한다. 간혹 시험 문제에는요, 생명보험 회사가 한다. 그래서 문제가 또 나오니까 비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비교자가 들어가면 협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민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조금 내고, 우리가 이제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는 우리가 보험 계약의 특징 중에 사행 계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의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착한 의도를 가지고 가입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복권처럼 내가 조금만 돈을 내고 큰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뭘 숨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지 의무도 하고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을 그냥 무조건 가입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가입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과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좀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시면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모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인터넷 등 무선화기기 이용 증대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 신청은 불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선화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무선 방법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세금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세금은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생활에도 유익합니다. 생활에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누가 또 관심이 많냐면 계약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공부하실 때 이거 숫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월 적립식 저수성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우리가 납입할 때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험금을 탈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우리가 유지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근데 월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50만 원. 이거 정답이고요. 1번.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 2번. 그 다음에 선납 기간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납 6개월, 그 다음에 매월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 균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 혜택을 여러분들 받습니다. 비과세가 큽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소득세는 15.4%를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1번. 선납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가로 안에 장애인을 뭐로 하는 경우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해주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왜 5천만 원은 안 되고 계약자는 안 되고 이거 저한테 따져봐야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증여세법이죠. 여기서는 증여와 상속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어요. 뭐라고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세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 해주겠다. 보험 수익자 4천만 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4천만 원까지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비과세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별 과세소득 분류가 맞게 된 거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저축이니까 우리가 보험 차익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연금이 아니라 당연히 이자 소득이겠죠. 그죠? 연금도 아닌데 연금 소득이 뜬금없이 나올 수 없잖아요.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모집인이 되시면 여러분들 근로자 아닙니다. 근로소득 받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만큼 소득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소득 맞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펀드입니다. 펀드. 여러분들 아시는 펀드인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뭐에 해당합니까?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펀드에서는 배당을 받고 저축에서는 이자를 받는다. 펀드에서는 배당을 받고 저축에서는 이자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모집수당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수당 매월 받기는 하지만 근로수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설계사의 세제 부분은 반드시 나와요.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 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제 부분은 암기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암기하는 게 힘드니까 이게 내 영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즐겁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2편 20번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